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중국 항공모함에 대한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야오닝과 산둥호의 얽힌 스토리에 대해 대화했었잖아요. 오늘은 항공모함의 마지막 편으로 중국이 건조하여 진수시킨 후 실전 매치를 하여 직접 작전에 투입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푸지에남에 대한 실제 상태와 중국 공산당에서 생각하는 항모에 대한 국뽕 캔디를 배달해 드리려고 해요. 중국은 그동안 떠벌려왔던 푸지에남의 스펙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안 차원에서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워낙 뻥을 많이 쳐놔서 실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쪽팔릴 것이 겁나서 그런 것인지 하여간 현재까지 항모 건조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어놨다는 화려한 스펙들을 외부 세계에 전혀 자랑하고 있지 않죠. 하나 하면 서너 개 했다고 떠벌리기 좋아하고 남의 좋은 거 껍데기만이라도 카피해 놓으면 자신들의 엄청난 실력과 기술력으로 만들어냈다고 아우성치길 즐기는 중국 애들의 성품과 이런 행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하도 흉보고 야단칠 일만 있어서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뭔가 좀 잘했다고 해줄 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지만 최소한 오늘 방송할 콘텐츠에서는 여전히 토닥거릴 만한 건덕지가 없는 것 같네요. 할 수 없죠. 뭐 그냥 갈 수밖에요. 이번에 진수시킨 중국 해군 분류번호 003호인 푸지에남 역시 중국 공산당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서 완전히 독자적인 중국 기술로 건조해낸 최초의 항모라고 외치고 있는데 002번 산동호 때도 이 말했던 것 같은데 최초라는 말 갖다 붙이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 중국은 진수식을 거쳐 실전 배치까지 끝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별로 효율 가치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장착되거나 함재된 무기들을 사용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짧게 봐도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야오닝과 산둥함 두 척 항모를 운영 중이죠. 그런데 이 두 척의 항모들의 호위를 위한 구축함 등 필요한 군함들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2022년 6월 17일에 중국의 세 번째 항모인 중국해군 분류번호 003형 푸지에노를 또 진수시켰네요. 사실 중국의 군 관계자들은 이 푸지에남이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원자력 사용이 아닌 자율식 추진체로선 엄청난 화력과 최신의 기동체계 등의 스펙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포드급 핵항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라고 자평하고 있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자신있게 내세우고 있는 푸지에남의 스펙 수준은 함재기와 탑재 센서와의 무기체계 간 통합이 미국 항모 수준의 약 98%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현재 푸지에노가 진수되었고 2027년에는 실전 배치하여 건조 목적에 맞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장담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 문구와 같은 입 벌린 소리일 뿐. 서방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증명을 해보인 것은 1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001번과 002번인 두 항모는 진수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해상 시운전을 해보임으로써 존재를 알렸고 기본적인 무기체계 스펙도 서방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알리며 나름 잘난 척과 자랑도 해가며 평가를 받았었죠. 그러나 푸지에노는 진수식을 하기 전부터 최첨단 스펙과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착륙 방식과 기동 체계 방식 등 화려한 소문이 무성히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확실하나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확실히 보여지는 게 없네요. 일반적으로 진수식 후에는 뒤이어 해상 시운전을 하며 주요 재원 등 기동성 및 무기체계의 수준과 가장 중요한 함재기의 완전한 이착륙 등을 내보임으로써 해군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한 무기인 항공전단이라는 존재감도 얻고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하는데 푸지에노는 해상 시운전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죠. 또한 중국 공산당에서 모두 자체 기술력으로 건조한 것을 부각시키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푸지에남 진수식이었는데 시진핑은 이번에도 산둥함 때와 같이 참석하지 않았고 부주석이자 공군 상장인 시치량이 주관했는데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모르죠. 산둥호 때처럼 진수식에는 불참했지만 실전 매치를 위해 해군에 넘겨주는 인수식 때는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 생리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것만은 확실한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리스크가 중국 공산당 내에 있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세 척의 항모를 건조하여 운용을 시작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 세 척의 항모가 중국 공산당의 엄청난 능력과 파워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선전해왔고 중국 내 국민들에게는 공산정권의 우월함과 위대함의 상징으로 내보이며 충성심을 다지기 위한 선전용으로 사용해왔고요.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 세 척의 항모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으며 또 얼마나 완벽하고 강력한 해상 강국이 될 수 있는 무기로 인식하며 실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중국 공산당 수뇌부와 시진핑은 이 세 척의 항모에 대한 실질적인 쓸모와 필요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은 사실 매우 회의적이며 기본적으론 향후 운용에 대한 기대감도 없으며 단지 현재 국내 문제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서의 유용함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것은 현재 중국 공산당의 실제적 상태와 향후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지속성을 놓고 시진핑 정권 내에서 그리고 있는 항모에 대한 그림과 실제 중국에서 습득되고 있는 항모 건조 능력과 운용 능력의 속내를 보면 확실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중국은 첫 항모인 랴오닝호를 진수시키면서 항모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을 내놓았는데 그건 앞에 두 번에 걸친 항모 관련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모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 세계를 향해 겁주듯 떠들어댔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실상 별로 효율성도 없는 항모용을 6척이나 하겠다는 그림이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이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11척에 달하는 핵 항모를 겨냥한 맞대응 차원에서 나온 그림이었거든요. 물론 그 속에는 중국 내 인민들에 대한 립서비스 차원과 권력 장악 및 은연중에 찬밥 신세가 되기도 하는 군부에 대한 마사지용의 의미도 적지는 않았었죠. 그러나 이 항모 건조를 막가파에 가까운 행동으로 밀어붙여 두 척의 실전 배치와 한 척의 진수시까지 진행되었지만 부패가 극에 달한 중국답게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형일지도 모를 엄청난 부패 행위가 벌어졌지만 공산 권력으로 뭉개버리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죠. 혹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떠버리며 선전해오던 항모 진수식을 시진핑이 두 번이나 모른 척했고 혹은 진수식에 나갈 경우 중국인의 사고방식상 항모 건조 진행 과정의 부패와 거기에 연관된 인사들의 입장 모두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에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넘긴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해요. 그러나 눈앞에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현실은 다른 판단이 내려지죠. 사실상 시진핑 정권은 001, 002, 003 항모는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사실상 이 세 척의 항모는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운용 비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실상 그들이 원하는 항모용 목적인 원해의 작전이 너무 골치 아프다는 것 때문입니다. 현재 이 세 척 중 랴오닝호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급과 유사시 서울에 대한 핵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산둥호는 푸지에노가 실전 배치가 될 때까지 대만 해역과 거기에 진출하여 종종 모습을 나타내는 이 항모에 대한 견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죠. 푸지에노는 실전 배치될 경우 대만 해협에서 1000km 안으로 미군 항모군단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운용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국민들 마음의 든든함을 위한 립서비스 차원의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척에 대한 속내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위에서 말한 이유도 분명 있지만 그것은 요식행위 정도이고 진정 그들의 목표는 앞으로 건조할 핵 항모 세척을 위한 기술 축적과 훈련 및 운용 방식에 대한 지식 습득에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모종의 기술을 습득하고 제작 능력의 수준을 올리거나 정확한 과정을 눈으로 보며 익히는 가운데 습득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완벽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실물을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큰 비용과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죠. 만약 한국이나 다른 일반적인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마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국민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곳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체제이기 때문에 한국 등 민주사회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이 터져 나와도 권력 조직의 강압적 행위로 뭉개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죠. 현재 항모 건조뿐 아니라 설치하거나 탑재해야 하는 모든 공정은 물론 항모의 효율적 운용 및 탑재기 조정사들의 이착륙 훈련 방식과 병력들의 체계적인 훈련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에 비하여 큰 차이로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극복해야 할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부족함을 가능한 빨리 극복해낼 수 있고 여러 부문에서 처지는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이 실제로 운용하는 가운데 터득해 나가는 방법이죠.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국 공산당 수뇌부와 시진핑이기 때문에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는 재래식 추진 체계인 항모를 계속 운용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럴 수 있는 경제력도 확신할 수 없기에 이 세척의 운용은 2035년까지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그림대로 실제로 밀어붙인다면 당장은 이 세척의 재래식 항모를 운용하는 것보다도 더욱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운용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현재의 대미 열세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랴오닝호는 함재기 조정사들이 스키점프식 이륙 방식을 익히기 위한 훈련 용도로 사용하면서 필요시 시위용 정도로 운용하고 산둥호는 당분간 대만 위협용과 대미 맞대응용으로 세워놓는 그림에 맞춰 운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해요. 푸지에노는 향후 핵 항모 운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종사들의 캐터펄트식 이륙 및 착륙 훈련과 중국 애들이 푸지에노에 이미 구현했다는 캐터펄트식 이륙 체계를 완벽하게 체계화시키고
항모전단 전체 운용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 축적용으로 사용된 후 결국 마네킹 항모로 보여주는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죠. 사실 그들이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또 소국인 주제에 미친 소리 한다고 팔팔 뛰면서 지들의 속내를 들켰다는 것 때문에 입술을 파르르 떨어대며 악을 쓰겠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곳입니까? 엄청 유치한 소국 같은 대국인 중국 정도의 잔머리에 흔들리는 민족과 국가가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팩트로만 말하잖아요. 그럼 푸지에노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렇게 말하는 정확한 팩트를 조근조근 짚어볼까요? 푸지에남은 중국 광동성에 있는 상해 강남조선소에서 건조되었는데 야오닝호나 산둥호가 스키점프대식 이륙체계였던 것과는 달리 미국 항모들과 같은 캐터펄트식 이륙체계를 채택한 항모예요. 만약 중국 해군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방식의 이착륙 체계가 100% 운용된다고 한다면 미군이 운용하는 항모의 이착륙 체계와 비슷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발전된 이착륙 체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도 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이 착륙 체계를 사용하여 함재기를 띄우고 착륙시키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항모의 재원 중 이착륙에 채택한 방식이 항모의 가능한 소티 횟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중국 해군은 2019년 미 해군이 건조한 제럴드 포드급 차세대 핵항모에서 운용하는 전자기 이륙 체계와 유압만이 아닌 유압과 전기를 혼용하는 첨단 착륙 기어 방식과 유사한 중국형 전자기 이륙 체계와 어레스트 후크 기어 체계를 채택했다고 주장하여 미국과 프랑스, 영국 해군을 일시적이긴 했지만 당황시켰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푸지에노가 캐터펄트식 이륙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조기 경보기나 화물기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하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네요. 또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푸지에노의 미 해군 포드급 차세대 항모와 같이 전자기 이륙 체계와 어레스트 후크 기어 착륙 체계를 동일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향후 함재기 소티 측면에서는 미 해군 항모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가능할까요? 소티에 관한 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발행과는 달리 세계 각지의 저명한 항모 전문가들의 생각은 푸지에노의 재원이 알려진 대로라 하더라도 여전히 미 해군 핵항모의 함재기 운용 소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절하 중이라고 하네요. 푸지에남의 만재 배수량은 8만 톤으로 지난 산둥함의 6만 5천 톤보다 1만 5천 톤 이상 증가했다고 하며 비행갑판 길이는 약 300m, 폭 39.5m로 알려지고 있지만 확실한 스펙은 아니에요. 001형과 002형 스팀 보일러 추진 체계와는 달리 003형 푸지에남은 2대의 가스터빈과 2개의 디젤 엔진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된 것은 8개 스팀 보일러를 사용하며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통합 공급 장식으로 공급하는 추진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죠. 푸지에노가 전기 공급 방식인 통합 전기 분매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도하여 현재 IDS 채택에 따른 각종 기술적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을 놀라게 하기도 했지만 그 운영 체계를 누구도 확인하거나 본 적은 없기에 군사 전문가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추진 체계로는 8만 톤 규모의 항모와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전원 공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중국 해군이 향후 건조될 004형 항모 추진 체계를 핵 추진 체계로 희망하는 이유일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네요. 항모의 무기 체계 중 가장 중요한 함재기는 제25T형 캐터펄트용 약 40대 KJ-00형 공중 조기 경보 및 통제기, 대잠전 G18 헬기 등을 탑재하며 2개의 함재기 승강기와 다수의 무장 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001형과 002형에 탑재한 제25 함재기는 스키점프대식 이륙체계 방식의 러시아 수어이 30MK2형 함재기를 모방한 것인데 반해 푸지에노는 캐터펄트 방식의 제25T형으로 개조해 탑재했다고 하죠. 또한 미 해군 항모용 E2D형 AWN 시기와 유사한 KJ600형 AWN 시기를 탑재했고 앞으로 진행할 시험 비행에서는 중국 선양항공사가 개발한 FC-31 스텔스기를 함재기로 개조한 제235형 스텔스기를 사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푸지에남이 항해 시험, 무장 레이더 장착, 훈련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실전 능력을 얻는 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실전 매치를 하기 위해서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최소한 5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해요. 따라서 푸지에노가 실전 능력을 확보하여 실전 배치가 될 수 있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려면 10년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죠. 항모가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하려면 한 척은 전투 대비를 하고 다른 한 척은 훈련 임무를 수행하며 또 다른 한 척은 보수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척이 필요한데 이 3척 항모의 수준과 재원이 비슷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이 보유한 3척은 이 공식에 부합하지 않죠.
이와 관련해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개의 항모 전단을 꾸려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대양 해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수립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동안 중국 해군은 003형 푸지에노의 항모 전단 구성을 위해 055형과 052D형 구축함, 054A형 프리기함, 901형 해상군 수지원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해왔고 향후 이들 호위 구축함, 프리기함 해상군 수지원함들이 푸지에노의 항모 전단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고 있죠. 푸지에노가 디젤 추진 방식으로 이 같은 재원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과 해군은 핵 추진 항모인 미국 제럴드 포드급 항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 항모와 기술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건 그들의 바람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중국 공산당이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이제 항모 건조에 있어 미국 못지않은 기술력과 수준을 확보했다고 목에 힘주며 악을 쓰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세간의 평은 그게 아니죠.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건조 수준으로 볼 때 캐터펄트식 이륙 체계를 푸지에노에 탑재하는 것조차 기술적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며 미 해군 CSD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여러 면에서 넘어야 할 제한점과 장애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이유로 시운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한다고 해요. 우선 푸지에노가 스팀 보일러 또는 가스 터빈 어느 추진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 해군 핵 항모와 같이 푸지에노 전원을 충분히 안정적이며 균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죠. 다음으로 제235형 스텔스 함재기의 엔진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인데 현재 제235형 스텔스 함재기는 2006년부터 중국 꾸이조우 항공집단공사가 개발한 WS-13형 엔진을 탑재하였는데 WS-13형 엔진을 탑재한 JF-17형 전투기가 기본 성능의 약 40%의 기능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미 UH-60형 헬기를 모방한 G20형 ASW용 G20F 헬기는 WG-10 터보샤프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최대 이륙 중량이 1600kW로서 미 해군 UH-60R형 ASW 헬기와 같이 어뢰와 소나브이를 함께 탑재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ASW 작전은 기본적으로 잠수함으로부터의 자한방어 개념으로서 푸지에노는 독자적 ASW용 G20F형 헬기를 갖춰야 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점으로 KJ600형 ASWC에 탑재한 우지항 6C형 6개 달개 엔진은 Y9형 수송기용으로서 5100마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AWNC 기능을 위한 KLC7형 실크로드 IASA 레이더와 항공정보 처리 체계를 탑재한 KJ600형 AWNC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센서 체계의 성능 중 첫째, 제235형 스텔스 함재기에 탑재한 적외선 탐지 체계와 KJ600형 AWNC의 개구 이상 배열 레이더는 미 해군 F-35C형 성능과 E-2D형 AWNC 성능과의 차이가 커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25D형 전자전 함재기는 미 해군 F-28G형 브로우러 전자전기가 탑재한 UOMG-OL-S27 ISRT 탐지 레이더와 AL-Q18V 전자전 제밍 장비와 유사한 ISRT를 탑재하고 있는데 장비가 무겁고 함께 탑재하는 미사일 등도 미 해군과 비교시 무거워 신속한 전자전 작전 수행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야오닝우와 남부 전고 사령부에 배속된 산둥호는 CSD의 기본적인 원해 항공작전 수준이며 이들은 남중 북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 나타날 경우 투입되어 겨우 해상 함재기 소티 횟수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함재기의 원해 공중작전 완전성을 위한 각종 전력들을 해상에서의 파워 프로젝션을 발휘하도록 하는 통합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과거 항모작전을 대잠전, 대공전, 대미사일전, 대수상전 그리고 대전자전과 함께 실시하는 복합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의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의 해양 군사력 강화의지 바람에 대하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푸지에노가 2027년에 전력화 완성 및 실전 매치를 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망상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미 스키점프식 이륙에 익숙한 J25형을 캐터펄트식 이륙형으로 개조한 J25B형 함재기도 상당한 훈련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J35형 스텔스 함재기 KJ600형 AWNC, G20F형 ASW용 헬기 등이 푸지에노에 적응되어 미 해군 CSD의 통합전 PMP-1, MCBOMF 수준에 도달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잖아요.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함재기 엔진의 탑재 센서 성능 저하, 푸지엔 항모와 함재기 간 통합 여부 등에 있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만약 중국 해군이 각종 탑재 전력과 센서들을 개발해 성능 향상을 했다고 해도 미 해군 TMP와 전자기 이륙 체계, 함재기, AAG 간 MCBOMF 수준에 이르려면 최소 향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죠.
특히 예오닌과 산둥호에 탑재된 G18FJ형과 KA31형 회전익 AWC, KLC11대공 레이더 성능이 KJ600형 AWC에 탑재된 KLC7ASA 레이더가 개량되어 조기 경보 거리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J35형 스텔스 함재기가 신뢰성이 부족한 WS-13이 엔진을 탑재한 상황에서 작전 거리를 늘린다는 것은 여전히 위험이 크다는 회의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